제가 하고 있는 그 의학이 기능의학을 하고 있느냐, 노화방지를 하고 있냐, 현대의학을 하고 있냐, 어떤 걸로도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거를 장점을 다 제가 흡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의학을 한다면 뭔가를 남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메디슨이란 그때 떠올리게 된 겁니다. 유트로미 혹은 저 홍천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인류에 반드시 기여하고 그 기여가 기억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가겠다. 우리 제품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이 홍삼의 기능성을 면역이라든가 항산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각 그 섹터화해서 그거를 부각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제품을 연구 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주변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기능성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온 제품, 혈행 개선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능성들을 살린 5세트 하는 것과 3종류의 세트로 출시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유트롬은 생체 활성 건강관리라고 하는 테마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생체 활성 건강관리라고 하는 그 범주는 질병의 치료,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이것을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라든지 수단들을 연구 개발하는 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생체 활성 물질들, 생명 활동을 도와주는 물질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경구제죠. 먹는 것. 그래서 그 먹는 것 중심으로 먼저 소재 개발들을 하고 있고, 형태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유형으로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제 의약품, 이제 코스메스티컬, 그러니까 바르는 형태, 그다음에 세포의 어떤 형태로 주입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걸 분석해내는 시스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또 치료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물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만성화된 질환들, 또 고령화될수록 이게 질환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복잡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좀 많다. 그래서 그 생체 활성 물질 중심으로 질병 치료부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의 수단들을 이제 그 찾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의료, 그러니까 이제 뭐 노화방지 의학이라든가 또 한편에서는 기능의학이라든가 또 해독의학이라고 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로 이게 그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학회를 결성을 하고 그걸 연구해 나가고 또 제재들이 나오고 이런 걸 접하게 된 거죠. 그걸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도 좀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소정의 과정들을 마치고 한국에 학회를 설립을 하고 의사들에게 이제 이것들을 강의를 하는 형태로 아카데미, 뭐 심포지움, 콩그레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재들을 제약회사에서도 좀 만들어낼 수 있게끔 자문의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지켜봤었던 것이죠. 근데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수년이 걸리더라. 그 시가청을 통과하는 데까지. 그걸 보면서 제가 직접 이 그 산업 분야에 직접 발을 담그고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게 지식 부문이라면 그거를 뚫어나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하고 또 소재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 하면은 제약회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풀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너는 계속 이 공부를 해서 대학 뭐 의대 교수가 되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가 뭐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있었고 또 그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좀 이상하게 봤죠. 이단아처럼.
근데 이제 제 그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의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인체를 전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하는 데인데 현대의학이 지나치게 이 전문화, 세분화 이걸로 해서 놓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화 방지, 기능의학, 뭐 해독의학 이런 거를 접하면서 기존의 현대의학과 또 우리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한의학이라든지 중의학이라든지 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장점들만 이렇게 뽑아서 제3의 의학의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뭐 안과 전문의, 뭐 식도 전문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전형을 내가 한번 추구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과 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 굉장히 힘든 환자들, 복잡성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두고 향후에는 이제 좀 대중화된 형태로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어떤 우려와 같은 것들은 제게 별로 안 중요했죠. 제가 하고 있는 그 의학이 도대체 나는 뭐냐, 난 기능의학을 하고 있느냐, 노화방지를 하고 있냐, 현대의학을 하고 있냐, 어떤 걸로도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거를 장점을 다 제가 흡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학으로도 커버가 안 되고 노화방지로도 커버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2012년에 내가 다루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거 평생 해도 내가 후회가 없이 내가 인류에 기여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주제가 테마가 생체 활성 물질인데 그걸 바이오 액티브즈 혹은 바이오 액티브 뭐 서브스턴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의학을 한다면 뭔가를 남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메디슨이라는 말을 그때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출연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교육 훈련해서 계속 이제 양육해서 내보낼 때 이런 그 타이틀을 걸고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약물학에서는 그 화학약품 그거 외에는 치료제라고를 보진 않았거든요. 뭐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겠다면 이제 뭐 영양요법, 임상 영양요법 이런 정도였겠죠. 그러나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게 영양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뭐 녹차에 들어있는 뭐 EGCG 카테킨이라든가 뭐 그 강황에 들어있는 뭐 컬큐민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사실상 영양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재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 생체 활성 물질이라는 범주에 속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만 가지고 어떻게 인체를 다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양리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소재들을 중심으로 이게 생체 활성 물질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죠.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그런 이유도 그런 천연물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전한 그런 물질들을 현대화해서 그런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하는 목표, 거기에 동의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 노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굉장히 높이게 안전하게 높이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그런 것들을 현장 병원이라든지 이래서 임상 경험을 좀 통해서 실제로 차별화된 분야에 맞는 어떤 처방들을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그걸 포뮬라해서 제품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대학에 교수님 팀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 주제는 뭐였냐면 암 쪽입니다. 암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이제 이런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얘네들은 왜 안 죽는가?
어떤 부분이 얘네들을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늙어서 죽는, 빨리 죽는 세포들은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자꾸 죽는가, 이거를 이제 세포의 어떤 세포 내 신호 체계 쪽을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정상 세포는 안전하고, 암 세포는 선택적으로 억제를 하고, 죽어가는 세포들은 좋은 신호로 얘네들이 좀 더 건강하게 가는 그런 소재들을 공통적으로 제가 자꾸 연구를 하면서 생체 활성 물질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답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 모 교수님이 이제 이런 암 관련된 환자 대응 시 관심이 있다 하셔서 제가 일부의 어떤 포뮬레이션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빨리 자라는 암세포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들이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정도면 노벨상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항암 쪽으로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에는 항암 메디칼 푸드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환자용 대용식이나 이런 카테고리는 있지만 뭐 항암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암을 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해서 굉장히 많은 자본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회사 기업이 커지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한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의 카테고리 내에서 선택해서 식품의 유형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제가 관심이 있는 항암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특히나 이제 발굴을 하는 것이고, 발굴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배합을 하고 조성을 갖춰야 이게 그러한 효과를 갖추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 혈관, 암세포,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억제, 또 얘네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 이것들 가운데서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소재들로 저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유한 어떤 원료로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많은 원료들은 중국이나 인도나 또 남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식물성 소재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 고농도화하고 이거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산업화된 소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산만큼은 이거는 놀랍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의학과 생명과학적인 차원에서 유효 성분이 뭐냐, 이런 걸 파고들면서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바라보는 우리의 삶, 의사가 바라보는 삶으로 재해석한 삶의 형태로 우리가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최적의 입지는 고지대,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삶들이 잘 자라고 거기서 진세노사이드라든가 유효 성분이 더 잘 만들어지는 이 진안이 최적지다. 국책적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소재,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소재, 이걸로 적합하다 해서 거기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쭉 소량 다품종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차 홍삼에 관한 그런 제품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라든지 여러 입지적인 조건도 좋은 환경이어서 그쪽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존의 생체 활성 물질들을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쭉 50여 종을 먼저 개발했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3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풀어나갈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코리아의 진생, 코리아의 인삼을 가지고서 솔루션을 내가 제공을 하겠다. 어떤 해법을 제공하겠다. 그 어떤 사이언스, 과학을 내가 새롭게 또 펼쳐나가겠다 해서 여기에 지금 7가지 제품을 이제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차적으로 국내 어떤 시장도 중요하지만 수출로 승부를 걸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삼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7품목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처방들도 이렇게 좀
섹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 건강의 어떤 목표, 지향하는 목표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품을 포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그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시장성도 있고 전망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현대의학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체 전체를 가급적이면 보려고 하고 걔네들 간의 상호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귀의 문제라고 해서 어지러워서 귀의 어떤 전정신경계, 반고리관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의 고장이 아니라 얘를 먹여 살리는 미세 혈류와 걔네 흐름소의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얘가 이상이 생긴 거지 얘가 그냥 혼자 딱 이상이 생긴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공급을 해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서 얘네들의 기능이 돌아왔는지 신경까지 걔네를 조정하는 신경 물질은 얼마나 잘 공급이 됐는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제품은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외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건 외형일 뿐이다. 본질은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으로 무장이 돼 있고 그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보여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그냥 뭐 물건 하나 팔기 위한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의료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얘기고 헬스케어 역사를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그 철학적으로도 맥이 닿아 있고 왜냐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생명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이 뭐 약간 뭐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우리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따라온다. 그래서 철학과 지식과 어떤 그런 주도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어떤 자부심이자 장점이죠. 부영제라 하면은 그 일반 천연 물질로만으로서는 제형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정제를 만든다거나 캡슐을 만들 때 그 흐름성을 좋게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잘 뭉쳐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첨가를 하는 게 일반 제형이거든요. 그걸 자꾸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더 손이 갈 수 있지만은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지만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그 부영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천연 물질로만 생산을 할 계획이십니다. 또 현장 그 임상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도 해보시고 우리가 그 미리 만든 제품도 또 현장에 이렇게 의료 현장에 적용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다른 후속 제품도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분야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체계는 사실은 뭐 선진화가 된 것도 있지만 그 복지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그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책이나 그런 헬스케어 시스템은 조금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 안착이 안 돼 있고 덜 발달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그 안티에이징 그 국제 학술협회에도 멤버로서 가입도 되어 계시고 그쪽을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나이를 먹으면서 저희가 이 노화를 좀 방지하고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노인병들을 좀 연구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좀 치료를 하고 좀 완화를 시키거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이런 그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의사고 제 아이덴티티는 의사입니다. 자연계에 써 있어서의 소재 그러나
지금의 분석 기술을 동원한, 과학 기술을 동원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석, 그리고 화학재 혹은 생물학적 제재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유익한 물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조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금 미래로 나가야 되는 우리 의학이자 건강관리에 추구해야 될 방향인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획을 긋고 싶다. 그래서 뉴트로미 혹은 저 홍천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인류에 반드시 기여하고 그 기여가 기억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가겠다. 그것이 가급적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님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이거 의사 하시면서 이런 어떻게 해박한 지식을 다 이렇게 쌓고, 그리고 뭐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별로 없으신데 아주 그런 부분도 좀 밝으시고, 그래서 아주 액티브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제 낮에는 거의 진료를 보시고, 근데 사실 중간에 또 식사도 못 하세요. 거의 계속 환자들 보시느냐고, 그리고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연구, 논문 찾느냐고 또 이제 밤 12시 퇴근? 거의 이때로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품 개발도 우리 환자들 때문에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공장을 신축을 하고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이렇게 내재된 게 많은데 용암처럼 끓고 있는데 이거를 발산을 할 수 있으려면 어디까지나 경제력이,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병원을 하면서 남는 자본을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게 형식적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감당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중화된 시장으로 이제 나가야겠다. 그 삶을 중심으로 한 제품들, 이것들로 시장을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다. 국내 시장, 수출 시장. 물론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저희 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겠다 해서 간 곳들이 영국,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또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와 일본에 제품 체험단 모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제품들 경험을 하고 실제 사용 수기를 쓰고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이제 코어하는 업체들도 있고 또 뭐 중국도 지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출 방면으로 저희가 상당히 길을 많이 틀 생각입니다. 올해는. 그 수출과 더불어 국내는 제약회사의 영업 경력이 풍부한 그런 유통회사, 그런 거점 회사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 시장을 진출하는 거, 더 넓게 병의원들, 종합병원부터 해서 개인 병원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곳들, 그런 형태의 유통 시장, 일반인 시장 이쪽을 저희가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는 유통을 그렇게 펼쳐나갈 겁니다. 저희 뉴트리움의 홍천기 대표님은 환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환자의 건강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들, 나이를 먹으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환자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만들어진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은 제품에 가득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홍천기 원장님의 뉴트리움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